네, 시청자 여러분, 퀄리타스 반도체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21일 11시 24분인데요. 제가 거의 일주일 만에 퀄리타스 영상 반도체를 퀄리타스 반도체 영상을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기다리셨던 분도 있으시면 죄송하고요. 오늘 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명분의 지속성 체크해 볼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갖고 왔으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자리가 지금 나쁘지 않게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인데 퀄리타스 반도체가 세력주라고 했던 조건 2번에 해당이 됩니다. 세력주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나올 거니까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요. 이평선을 지금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앞에 위에 그려드렸던 매물대 저항선 라인을 지금 맞고 떨고 지금 두 번을 했고, 조금 더 기다려 볼 것 같은데, 일단 퀄리타스 반도체 자체가 살짝 눌렸던 명분이 그거였죠. 반도체 관세. 근데 이 관련돼가지고 관세 관련돼가지고 이제 저희 최상목과 관련돼가지고 장관 2명이 2+2 통상 협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오케이가 나와가지고 둘이서 만난다고 하는데, 언제 얘기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24일에서 25일쯤이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번 주 목금 정도에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 건데, G20도 있죠. 4월 22일 날 G20이 있고, 최상목은 요때 가고, 그 다음에 안성근은 23일 날 출국을 해가지고 2+2로 얘기가 나오는 거는 24, 25일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다 아시겠지만 LNG 관련돼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더 살게, 대신에 우리 관세 좀 할인해줘, 이렇게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잘 된다 그러면 당연히 반도체 쪽 호재가 될 것 같은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희한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선빵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것도 팹리스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이재명이 방문을 한 다음에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인베스트 종목도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재료 소멸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얘는 이제 움직였던 게 퓨리오사 AI랑 같이 움직인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섹터로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통상 협의를 했을 때 관세적인 부분이 해결이 조금이라도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것 같고요. 저희가 얘를 가져가는 명분의 지속성 속에서 또 하나 추가된 게 정책적인 내용이 있다고 말씀을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6월 3일에 대선이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 자체가 수출 비중이 제일 큰 게 반도체랑 자동차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대선 주자들, 특히나 이제 야당 여당 쪽에서도 지금 밀고 나가는 게 있는데, 이번에도 뉴스를 보시면 이거 21일 9시 52분 1시간 반 전 뉴스인데요. 국가 R&D, 그러니까 연구개발하는 예산 비중을 5% 확대하는데 AI 반도체에다 10조라고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좀 밀어주는 정책을 하려고 한다. 물론 이제 AI G3를 들어가겠다, 뭐 3대 강국으로 들어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AI 칩이라는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돼가지고 연구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섹터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당연히 얘가 여기 18,300원을 돌파해가지고 2만원을 터치를 하면 갈 텐데, 일단은 우리가 얘를 가져가는 명맥 지속성은 계속 살아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지켜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까딱해가지고 여기 빠그러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랑 같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반도체 산업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정도의 조금의 호재거리는 가져와 줄 거라고, 성과라고 해야 되죠. 앞서 일본이 이제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위비 관련돼 가지고 좀 압박이 좀 있을 것 같다고 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LNG 관련돼 가지고 또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하게 되면은 이제 국가 부채가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저희는 이제 수익을 내는 게 목적이니까 퀄리타스 반도체 말씀드렸던 명분의 지속성 중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해 드렸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지금 매물대를 돌파, 지금 13,800원 라인에서 14,660원 라인, 요 라인을 살짝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정배열로 바뀌죠. 정배열로 바뀐 상태에서 슈팅이 나온 저희한테 더 땡큐입니다.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재료를 동반했을 때가 더 나온 거지, 자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재료 동반해가지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원하는 그 정도 수익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얘가 세력주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한다 그러면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를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 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10,000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 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다 같이 잘 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타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TXR 로보틱스도 50%고 도연철강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 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집 제가 매물대를 딱딱 그어놓은 게 아니고 이평선 기준으로 냅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할 수가 있는데, 이평선도 여러분들 이거 특히나 회색선 같은 경우에는 일봉 120선입니다. 장기 이평이거든요. 5선이랑 10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이평이고 60선 이상부터는 장기 쪽으로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120선부터는 장기 이평이라고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120개의 캔들 종가 기준으로 선을 긋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밑에 있을 때 캔들이 밑에 있으면 이제 이걸 돌파를 해야 되는 저항선이 되는 건데, 캔들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지지 라인으로 이제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살짝 올라가고 갭이 있는데, 요거 이제 통합으로 보게 돼서 넥스트레이드랑 같이 되는 걸로 보면 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한국거래소 기준 캔들을 보여드린다고 했었으니까 보게 될 건데, 어쨌든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갭이 없다는 부분, 이게 이제 어떻게 앞으로 적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넥스트레이드든 뭐든 일단 갭을 채웠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배열로 가는 방향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갈지 일단 24, 25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 관련돼 가지고 계속 눈 크게 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퀄타스 반도체 제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문자로 수급 보내주셨다고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좋은 이슈 있길 바라면서 퀄타스 반도체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재정이었습니다.